네, 정치 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결국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발언 나흘 만에 당사 앞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지금 거예요.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해 여론의 문매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네.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생긴 지 나흘 만인데요. 그동안에도 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하는 동안에도 계속 해명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에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 어떻게 내용은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어떤 분한테 먼저? 저는 일단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고요. 이게 민주당 그 지도부나 민주당 분들이 노인 비하 발언한 건 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저 당은 또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 이게 깜짝 놀란 일이어서 신속하게 이게 좀 수습을 하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아마 했을 텐데 나흘 만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 그 혁신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초기에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또 가가지고 다른 강원도 춘천 가서 한 이야기로는 내 말이 좀 잘못 오해가 됐다. 유감스럽다. 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사과였지만 반쯤은 또 변명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 후폭풍이 워낙 세게 부니까 오늘 아마 이 당사 앞에 나와서 좀 사실은 등 떠밀린 듯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사과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진정성 있는 스스로의 발언에 대한 뉘우침이 지금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 뒷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복귀왕 비서관께서는 같은 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본인이 혁신위원장보다는 교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의 입장에서 교수의 언어로 학생들을 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물론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아까 뭐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본래의 전체 맥락은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 청년 좌담회에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그 아들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건 이제 안 된다. 1인 1표제 때문에 이런 설명하는 과정을 그 하나 예로 든 건데 그 예 자체가 대상이 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를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화가 나실 만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교수가 아니고 지금은 당대표 다음으로 민주당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지금은. 그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네, 자 윤춘호 논설위원, 이 노인회에서 참정권을 언급하면서 계속 항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나흘 만에 이런 것은 이제 등 떠밀려서 사과한다고 그러잖아요. 등 떠밀려서 사과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을 반영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위기 관리 능력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저러한 어떤 실언, 저런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으면 저런 것들을 이제 수습하는데 가장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민주당의 수습 과정을 보면 거의 빵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가장 최악의 수순을 밟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하는 등 마는 등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실언들이 나오고 그래서 또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마지못해 하는 사과인 것처럼 보이는 저런 수순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과정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최고 책임자의 부재 이런 것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번 사태 연표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자 지난달 30일에 청년 좌담회에서 여명 비례투표가 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뭐 중학생 아들의 예를 들어서 뭐 살날이 미래가 짧은 분들한테는 좀 이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얘기했고 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자 이틀 뒤에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양이원영 의원이 이게 맞는 얘기다라고 또 SNS에 올려버렸어요. 지금 투표하는 분들은 미래에 살고 있지도 않을 분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확대가 됐고요. 자 인천 간담회에서는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여움을 푸십시오라고 절반은 사과인지 절반은 해명인지 이 모호한 발언을 했는데 자 그 다음날 박광은 원내대표가 급기야 사과를 했습니다. 당의 지도부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 그리고 한병도 이해식 의원 등 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강원도 간담회에서 철이 없어서 정치 언어를 몰랐다. 노여움을 풀어달라.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자 윤춘호 논설위원. 예. 어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에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이거는 또 교수를 비하한 거 아니냐. 그럼 교수가 철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은 저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말 역시도 또 실언이에요. 그러면 교수들은 다 철이 없는 거냐?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스텝이 꼬이니까 한번 발걸음이 꼬이니까 계속 그런 엇박자가 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질과는 무관한 발언을 해서 또다시 욕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삶인데요.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정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교수들 나름의 어떤 어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연구실 내에서 자기는 무슨 말 해도 되는 소왕국의 왕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크게 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말하는 그런 화법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 자신이 본의와는 다르게 실언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명이 같습니다만은 저 말 역시도 대단히 부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왜 김은경 위원장에게 개혁위원장을 맡긴 걸까요? 한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로 제야 원로 선배 한 분을 모셨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SNS 발언 관련해서 그분이 물러나시고 네. 그러면 정치물을 최대한 안 든 네. 이런 분을 좀 모셔오자라고 하면서 이제 김은경 당시 이제 교수를 모시고 오게 된 건데 그야말로 순수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의 혁신 과제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리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따르겠다. 그를 통해서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물을 안 녹은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하실
나름대로 소신과 결기가 있는 네. 전문가. 이제 그러면서 김은경 그 위원장이 낙점이 된 건데 사실 정치를 모르는 분이, 정당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정당의 혁신 과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고 또 출범 초기부터 친명 혁신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진행돼 왔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친명 혁신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기보단 사실 미래의 정당 개혁 과제라기보다는 현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다뤄야 될 현재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해서 더 많이 뭐 거론하고 그를 통해서 당이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네. 이런 것들을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은 저 인사를 추천한 것. 네.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책임이고 전 이 사과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직접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수순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일단 김은경 위원장 오늘 공식 사과를 한 이후에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또 했습니다. 자, 노인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본인은 뭐 저희네가 뭐 이야기하는 대화를 인용했다는데 겸손하게 그런 거를 인용을 해가 오해가 생기고 온 노인이 난리법석을 떨도록 하고 이번 이 사건을 빨리 수습이 안 되면은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말이 어설프고 서툴러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저 풍경 보니까 참 노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김은경 위원장도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 김호일 노인회장이 어제도 그 한병도 의원하고 그 두 분 의원이 찾아갔을 때 네. 이해식 의원이 찾아갔을 때 일단 명함 또 양이원영 의원이 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을 놓고 이제 좀 때리는 이런 좀 제스처를 보였고요. 오늘도 갔을 때 김은경 위원장 본인이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면전에서 직접 어떻게 뭐 손찌검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손찌검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손찌검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60만 노인의 회장으로서 아마 사진 얼굴에다가 이제 손찌검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그 김호일 회장이 좀 과도한 제스처 아니냐라고 뭐 일각에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국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 발언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이 선진국 문턱까지 끌고 왔고 한강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헌신과 경륜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수많은 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집단적 린치 같은 거였거든요. 그 발언 자체가. 네. 그런 것이어서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식의 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이 실화, 그러니까 설화로 발언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한 데까지 아까 우리 윤철 의원님께서 위기관리 능력이 당에 없다고 했는데요. 왜 그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냐면 이 설화가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 되고 나서 제가 볼 때 한 달여 정도 지금 혁신위 활동을 했습니다만 설화가 손에 꼽기도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각만 나도 뭐 초선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 분열의 정치, 개보 정치 살리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설화들이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참신해서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서 모셔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 설화와 실언 그리고 그 정치적 파장과 부담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기에 이 개점 폐업 상태로 사퇴를 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위기 관리를 하는 데서는 좀 효율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맡긴 분이니까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복귀왕 비서관 말씀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신 사과하고 사퇴로서 이 분위기를 좀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 특히 노인분들의 이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노인 비하 발언에 이어서 김은경 위원장의 또 다른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호칭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수락했어요.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분노가 있고 저는 금감원에서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네, 자, 윤춘원 논설위원, 예. 정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냥 윤석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한 호칭을 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인 동시에 국민들에 대한 그 말을 듣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호칭을 통해서 예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러한 자세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말을 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지금 혁신위원장이 왔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지금 당 안팎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걸 해명하는 건데 마치 외부의 적이라고 그럴까요? 외부의 어떤 공통된 어떤 외부의 적을 어떻게 언급하는 것으로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수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 역시 저 발언 자체의 부적절성과 함께 저런 발언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진정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논란이 정말 조금 전에 김근식 실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6월 15일 임명 직후인데 자,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고 7월 16일 한 달 뒤죠. 자기 계파를 살리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또 며칠 뒤에는 또 당내 초선 의원들과 코로나 시대에 학력이 저하된 이것도 뭐 학생들한테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건데 학생들을 비유해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이게 문제의 발언이죠, 이건.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냐. 미래가 많이 남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쳤다. 엄청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